자, 계속해서 우리가 선화증권에 보니까 약식 선화증권, 정식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원칙은요, 앞, 뒷면에 우리가 장문의 약관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뭡니까? 정식으로 선화증권을 그렇게 발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장문의 약관이 돼서 가득 채워져서 풀폼벨이다. 또는 긴 글이 돼서 롱폼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식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뒷면에 백지입니다. 사실 약관이 없고 앞에 주요한 내용만 잠깐, 그죠? 장문의 약관을 생략하고, 그죠? 그런 분쟁이 발생한다면 롱폼비에 따릅니다 하는 그런 문헌만 앞에 좀 생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통상 우리 약식 전환선, 정식 전환권은 잘못 생각하시면 약식은 포드가 발행하고 정식은 선사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발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별도로 신용장에 나는 약식 전환증권 안 받겠다 하기 전에는 그냥 수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신용장 안 받겠다면 안 받는 거죠. 앞에 우리 신용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쇼폼비엘 아낙 어스택트블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쇼폼비엘. 이걸 다른 말로 뒷면이 우리가 뭐라 하냐? 우리가 브랭크 백비엘이라는 것은 저 뒤에 있죠. 우리 선화증권의 이 표현은 6600에서 브랭크 백벨이라 부르고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쇼평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잠깐만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정식 선화증권, 약식 선화증권 어느든 간에 다 내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선화증권과 교환 선화증권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 저건 조금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3자 선화증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개 무역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이 3자 선화증권은 수출자가 제3의 실공급자를 누가요? 바이어가 알고 있을 때를 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교환 선화증권이란 뭐냐면요. 이 실공급자를 바이어가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이 받았던 선화증권을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죠. 그게 교환 선화증권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이 중개 무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개 무역이 있죠. 발음이 조금 구분이 안 된다죠. 이 중개는 뭐냐면, 이제 중개인, 복덕방 있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린다면은,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다 칩시다. 한국에 있는 그래 부산 무역이 일본 무역하고 중국 무역을 좀 안다 칩시다. 근데 일본 무역이 부산 무역이 중국 통일한 걸 알고 중국에서 보드마크를 수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부산 무역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일본 무역님 내가 소개해주면 수수료 주나요? 네,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 무역 연락합니다. 내가 일본 회사 소개할 테니까 소개해 좀 수수료 예, 수수료 드릴게. 그럼 여기 수수료 돈 받죠. 수수료 받고 물건 어찌 됩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선적을 하겠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나는 단지 소개비만 받는 거. 이게 중개무역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실적의 대문법상 안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 이렇게 바깥 자다죠. 요 중개무역에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댔죠. 만약에 내가 우리 실공급자, 그죠? 실공급자를 우리가 제3자다, 그죠? 제3자. 요 3자를 내가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가 있댔죠. 그럼 주로 요럴 때는 어찌 될까? 요럴 때는 어떤 게 발행된댔죠? 제3자가 실었으니까 3자가 영어로 뭐죠? third party다. third party다. 제3자 발행별이다.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아예 이 사람을 모르게 하기 때문에 3자가 아니라 그냥 본인은 수입자는 모르지만은 선화증권을 스위치한 겁니다.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볼게요. 위에 나오는 서드 파티 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자, 여기에 이제 부산 무역과 여기 일본 무역이 있다죠. 중국 무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중국 무역하고 부산 무역이 어찌 될까요? 제조체가 여기 둘이 저 조인트 벤처라든지 우리 지사라든지 뭔가 연관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내가 직접 이렇게 사과든 아니면 한국을 통해 사가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럴 때는 아닌데
요게 요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요게 바이어고 요게 셀러예요. 그죠? 그럼 내가 조인트 벤처 합작이에요. 그럼 물건 어디서 오느냐? 요 사람인데 오는 겁니다. 요게 누굽니까? 셀러도 아니고 바이도 아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그죠? 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실공급자예요. 요 사람이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다이렉트로 바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선적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사람이 나중에 나인데 서류를 주면서 돈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시프가 누구예요? 제3자, 요 사람이 제3자가 발행해서 서명해서 왔어요. 그럼 이 서류를 다시 셀러로 바꿔서 바인데 보내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이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누군지를. 근데 내가 이리 직 거래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보다 본사가 통제가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이럴 때 직접 보낼 때 이렇게 내가 내고 할 때 누가요? 실공급자인 제3자가 발행한 그런 선화증권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둘이 입장이 셀러가 원래는 발행해도 셀러가 아니죠. 그래서 셀러도 아닌 아이도 아닌 제3자 실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서드 파티 벨입니다. 이럴 때 우리 600에서는 뭐라 하냐? 시프가 반드시 셀러일 필요는 없다 이래놨죠. 그 말은 뭡니까? 꼭 셀러 네가 여기에 시프가 돼야 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실공급자 제3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드 파티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하나 더 보시는 게 교환선화증권은 뭐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라죠. 교환선화증권은 자. 여기에 부산 무역이 있다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무역이 바이어입니다. 요 한국의 요 이야기가 셀러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중국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그 맞는 품질만 맞춰주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 생산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 사람에게 수입을 요청합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제대로 바이어가 되고 셀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물건이 어찌 됩니까? 요렇게 내가 바로 요렇게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럴 때 선화증권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람이 요 입장에서 셀러 바이 입장이 본다면 이것도 제3자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둘 입장이면 우리가 당사자죠. 그럼 나는 뭐라 할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사람을 선화증권을 발행하면 이 사람이 네가 직접 부산이 준 거 아니네? 이 사람이 직접 그래야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 거래하는 포드를 통해서 요거 스위치할 거예요 라고 하면요. 요 사람이 뭐라느냐? 이 사람은 누구인데 줘요? 요렇게 중국이라는 회사를 주지만은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량화물이든 대량화물이든 간에 주로 뭡니까? 여기에 뭐 있죠? 중개인, 포드를 주로 중개인이 돼. 포드죠. 이게 선사고, 그죠? 요거는 포딩 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스터 빌을 근거로 포딩 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같이 잡아놓은 라인인데 누구인지죠? 우리 회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무역이 관리하는 선사에게 이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마스터 빌을. 보내면서 사본을 보내면서 요 사람이 받아서 다시 셀러가 누구에게? 우리 거래선사에게 요 비율을 줍니다. 주면서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 부산무역이 되죠. 부산무역이. 그죠? 여기 이제 포드 비율이 되고 부산무역 이러면 가요. 그러면 물건은 어찌 됩니까? 중국에서 가요. 그럼 여기에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거죠. 뭐 상해에서 도쿄로 간다든지 똑같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요. 다시 말해서 뭐랄까요? 항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요놈이 바뀌죠. 그러면 시프가. 요거에 따라왔나요? 그럴 때 요거는 그러면 정권이고 요것도 정권이고 두 번 발행 안 했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수하고 요 정권에다가 뭐랍니까? 교환해 줬습니다라고 스위치라는 도장을 찍고 여기 찍으면 안 되죠. 여기 찍으면 얘가 눈치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다시 교환해서 요놈은 보관해 버리고 요놈은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요게 실지 바이의 선사가 요걸 주면은 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럼 시프가 중국에 있는데 그래서 요놈을 같이 주죠. 내가 뭘 받아서 중국에서 그래?
여기에 마스터비를 받았죠. 요놈을 같이 주면서 요놈이 요렇게 원래는 요랬는데 요렇게 스위치한 겁니다라고 확인해주고 안심시키고 나는 뭐를 준다? 그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요렇게 여기에 부산무역에 들어간 것을 나중에 오거든 물건을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뭐랬죠? 내가 시프를 중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무역이라는 사람으로 바꿔서 스위치한다. 그러나 출발함과 도착함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네, 우리가 제3자 발행선언권이라는 기능 가지고 3자 실공급자를 그대로 지금 바에게 보내주는 거랬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교환선언권이라는 시프란 문헌을 우리가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회수해서 원본을 회수하고 시프로 찍고 스위치로 찍고 회수하는 거고 새롭게 발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발행했던 요놈은 중국이고 시프가 요놈은 이제 부산무역이죠. 그럴 때 중국에서 일본 가고 중국에서 일본 가 다시 말해서 원래 선화증을 기재했는 그 선박은 똑같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일본 가시니까 선박명이나 선적항이나 도착은 변경이 안 되죠. 왜? 그대로 중국으로 갔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3자 발행 선화증권도 바로 중국에서 바로 갔지만은 다만 이놈은 뭐를 안 바꿨어요? 원수출자를 바꾸지 않고 그냥 준 거고요. 요놈 원수출자를 바꾼 거죠. 왜? 모르게 하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중간에서 중개무 해먹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회사가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바이가 연락하지만 연관이 없는 회사는 어찌 되면 요놈하고는 하면은 네가 내는데 100원 줬다며 요놈하고 95원 하면 되겠네라고 직접 붙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선화증권을 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선화증권, 지체 선화증권이라는 게 뭐냐? 그야말로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라다. 그러면 우리 이걸 뭐냐면 주로 신용장 60P 통일부지 6600에서 뭐랬냐면요. 아무리 늦어도 선적한 날로 21일 안에는 반드시 은행에 내고 하라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통상 보니까 우리가 PD가, 그죠? 다시 말해서 서류 제시 기간이 보통 14일이다. 언제로부터요? 14일이 언제부터? 선적하고 나서부터, 14days부터 신문들이 해줘. 지난번에 내고 날짜 계산할 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 뭐였죠? 21일이라 그랬죠. 21일 안에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기한입니다. 왜? 어지간하면은 전 세계 21일 안에는 서류가 다 가도록, 그죠? 배가 도착하고 하니까, 이번에 뭡니까? 서류가 도착하도록. 이게 최종 21일 정도 준 거예요. 우리도 21일이죠? 선적하고서. 그런데 21일이 더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러시아가 주로 우리가 알루미늄계가 많이, 그죠? 많이 생산이 되죠. 알루미늄이. 부산에서 이제 그 수입을 좀 하는데, 여기 부산이 이제 어디입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 이렇게 수출을 좀 해야 돼요. 하는데, 이번에 내가 적정 재고가 좀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그릇을 만드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100개 주문하다가 100개만큼만 주문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로 100개를 더 주문했어요. 그러면 100개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보고 주문하게 되면은 그 납기를 네가 광산에서 채굴해서, 그죠? 이렇게 정지해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내가 그 100개 주문을 못 받죠. 그럼 어디 됩니까? 이 러시아도 알루미늄을 원계를 팔아모시는 기회가 좀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봐서 지금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이 러시아의 원래 이 제조업체가 어디다가 부산항에 어디입니까? 보세구역에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갖다 놓는 거예요. 보세구역에다가. 창고비에, 이 창고를, 그죠? 운차시면서 보세구역에 시켰는데. 근데 이런 개들은 뭐 이렇게 비 맞아도 큰 문제 없죠. 그래서 일종의, 그죠? 우리가 큰 창고가 아닌, 그 다른 타수장치장 같은 데죠. 그런 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창고에 굳이 넣을 필요 없죠. 어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보니까 얼마나 지났냐. 한 30일쯤 지났어요. 30일 후에 부산무역에 연락 온 거예요. 부산무역에서. 부산무역이 러시아의 팀 보고, 내가 급하게 100개를 더 주문받았는데, 100개만큼의 알루미늄 개를 보내줄 얼마나 걸리겠느냐. 문제 타진하는 거죠. 해줄 수 있느냐가. 제 문제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마침 갖다 놨대요. 잘 됐네. 그거 주세요. 그럼 내가 사오겠죠.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30일이 지났대요. 근데 크게 우리가 결제할 때 세 가지 있었죠. 송금 결제,
주심 결제, 신용장 결제죠. 근데 송금 추심에서는 3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물건만 주고 돈만 주면 됩니다. 큰 문제는 뭔데, 신용장에서 좀 전에 뭐랬냐, 이 사람도 여기 비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올 때까지 선한증권 비해를 받았었잖아요. 저 비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비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물건 안 찾아갔잖아요. 안 찾아갔으니까 그냥 비해이 아직 유효해요. 요 비해를 발행한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랬으면 신용장에서는 21일이 지나면은 내고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1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기간 경과예요. 그죠? 이게 기간 경과 선화증권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랬죠?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체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스테일 비율이네, 스테일. 이게 스테일 비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세창고에 인도에서 받을 경우에는 주로 보세창고에도 조금씩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로 뭡니까? 그러면 21일이 지나도 내고 됩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스테일 비엘이 결국 20일이 지났죠. 비엘도 acceptable 합니다. 라는 걸 적어줘야겠죠. 자, 그건 우리가 교재로 다시 가겠습니다. 일어났죠. 일어났죠? 스테일 비엘 acceptable. 좀 넣어줘도 된다. 어떤, 이 스테이지는 뭡니까? 20일이 지나는 거잖아. 넣어줘도 오케이 하겠다. 또는 뭡니까? late presentation bill acceptable. 다시 말해서 21일이, 선화증권의 제시기간이 21일이 지나도 accept 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통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가 보세창고 인도 조건할 때 많이 쓰는 방식. 그게 보세창고 인도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 인도 방식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명도 선화증권이란 뭐냐?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LG라는 걸 우리 공부하셨죠. LG가 뭐예요? LG가 자, 내가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하루 만에 이렇게 배가 가죠. 그렇죠. 내가 선적은 예를 들어서 1일 만에 다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서류가 한 3, 4일 걸리죠. 왜? 여기 상해에서 북경 갔다가 서울 갔다가 부산 오잖아요. 한 3, 4일 걸리죠. 그럼 어찌 됩니까? 물건은 도착인데 서류가 없어서 물건 못 찾죠. 이럴 때 뭡니까? 수입 화물은 도착했는데요. 자, 복습하는 겁니다. 미리 서류가 안 나서는 게 선취하도록 은행님 네가 보정 좀 해주세요. 이게 수입 화물 선취 보정장이죠. 이건 뭡니까? 레터 오브 개런티 한다는 거죠. 누가요? 은행이 대신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LG는 어떤 때 한다 했죠? 두 군데. 즉 주심 방식하고 신용장 두 개만 되죠. 왜? 둘 다 은행에 개입하니까. 그래서 우리 환원 발행하잖아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송금 방식에서는 은행에서 LG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LG를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부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부산무이고 이게 중국무이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보드가 있겠죠. 보드. 요 사람의 보드 1이라고 합시다. 보드 1. 그러면은 요 사람이 이게 뭐라 하냐면 요 사람이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 중국무역이 부산무역하고 가까우니까 소리가 빨리 가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처럼 뭐라 했냐면은 명도 선화증권 다시 말해서 스웬더비에를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발행해서 원본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원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북경 갔다가서 언제 갈 거야? 원본 안 주고 이 사람이 발행은 합니다. 원본을 발행해요. 발행해서 이걸 복사 떠요. 복사를 떠가 거기다가 뭐랍니까? 복사를 떠가 원본은 내가 발행해서 카피를 떠가지고 카피를 하면 안 되니까 요건 해수하고 선사가 여기다 뭐라냐? 여기다 뭐라 쓰죠? 지금처럼 뭐라고 써놨냐면은 스랜드다라고 도장을 팡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컨사이니가 물건 받는 놈은 반드시 컨사이니는 뭐다? 요 놈은 수입상이다, 수입자다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컨사이니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 컨사이니가 두 가지 있었죠. 만약에 수입자일 때하고 은행이나 수출자 있을 때죠. 어떤 겁니까? 컨사이니가 그죠? 이렇게 어디 있죠? 수입상으로 되는 거는 송금 방식, 주심 방식이죠. 그리고 그 수입자가 누굽니까? 오다라든지 뱅크라든지 이럴 때는 신용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야 됩니까? 수입자가 컨사이니가 수입자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송금 방식이잖아요. 수입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놈을
팩스로, 메일로 보내줘요. 누구인데? 부산무역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부산무역에 거래하는 사람에. 그러면서 스랜드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누구인데 명령해요. 자, 중국에 거래하는 포워드가 부산무역에 거래하는 포워드하고 요 수입자, 컨사인이 나오는 수입자에게만 스랜드 물건 건네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러면 누가요? 우리 중국무역이나 부산무역은 BL이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주로 이렇게 송금 거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주로 가까운 지역 많이 할 때 꼭 요즘 가까운 아니다 미국에서도 또는 뭡니까 유럽에서도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가보니까 비율이 없어요. 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스랜드 비율을 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요 포워드가 그냥 수입자가 왔다고 내어주는 게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화물을 엉뚱하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서 왔어요. 수입자 회사에 왔어요. 내주세요. 라고 주고 난 거 실제로 다음날 와서 수입자 회사가 왔더라고요. 그걸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보호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 좀 하시고. 어쨌든 뭐가 된다? 셀러가 원본 받아가지고 선사로부터 자기가 북경 가서 서울 가서 부산으로 보낸 게 아니고 원본을 발행하지 않고 원본을 발행해서 복사를 떠서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 뜬 그 사본에다가 스랜드라는 도장을 찍어서 메일이나 팩스로 누구요? 수입상의 홀더에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왜? 왜 그래요? 그래야 서류가 빨리 가잖아요. 물건 하루 만에 가잖아요. 이게 빨리 가잖아요. 이게 배가 도착할 때 물건 찾도록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왜? 왜 그러세요? 스랜드라는 도장을 꼭 찍는데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요 스랜드는 반드시 콘사인이가 수입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스랜드를 보겠습니다. 명도 선화증권이다. 어째 산다? 송금 결제 방식 한다. 왜 송금 결제 방식이세요? 주식이나 진용장은 LG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LG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금선화증권이라는 게 뭐냐? 체크비율이라는 게, 자, 우리가 체크비율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은 선화증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컨사인이가 있고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수출자가 있고, 컨사인이 있고, 등등등 우리가 부두가 출발항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행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내가 뭐를 여기 하라고 보내줬냐면요. 이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 사람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줬냐. 아까 우리 차에 뭐를 갖다 줬습니까? 기사 아저씨 보고. 패킹스터. 검사님 뭐죠? 4번 줬죠. 이거를 원본을, 4번을 또 어디다가 선사인이 줘야 되죠. 왜? 네가 수출자가 누군지 수입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화물이 실리는지를. 그래서 이 화물과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 상업송장 사본과 텍스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했는데 뭔가 갑자기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가 좀 틀려요. 잘못됐어요. 여기에 대한. 그럼 내가 맞다고 당연히 선화증권을 선수가 알아서 발행하겠지라고 가져가서 선화증권 가져가서 은행에다가 내고라로 갔더니 선화증권이 틀렸다네. 그러면 나는 믿고 가졌더니 다시 들고 가서 안안해서 다시 재발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왜? 잘못되면은 내가 반납하고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분실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분실했을 경우는 제품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가서 또 LG를 해야 되고. 자, 그렇지만 내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바꿔주는데 그럼 잘못 어찌 되죠? 내고 날짜가 딱 마지막 날, 당일날, 그죠? 마지막 날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자리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전자적 서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직도 종이 비회를 발행하거든요. 그럼 어찌 됩니까? 본사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 가버려요. 하루 이틀이. 그럼 어찌 돼? 내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선화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 내용만 그러면 이제 A4용지에 요 칸만 있죠.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제대로 사인 없고요. 있는지 요 내용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왜요? 내가 보내준 이 내용하고 같은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확인한다는 뭡니까? 점검하겠습니다. 그죠? 메일로 먼저 보내주세요. 점검한다는 건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체크 비엘이다. 비엘은 아닌데 그냥 A4용지의 내용이다죠. 물론 A4용지 크기에 우리 화면이라는 것이 A4 종이로 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비엘을 내가 하자 없네요 하면
발행하면 되는데 요거 좀 틀렸네요. 수정해 주세요. 라면 다시 체크비율이 또 오겠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미리 내가 발행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면 굳이 은행 가서 틀렸다 말랐다 하고 돌아갈 필요가 없죠.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비율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원문을 받기 전에요. 무조건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비엘 나왔죠? 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비엘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체크비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체크비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예, 발행해 주세요.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체크비를 발행한다. 그런데 분실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일어났죠? 분실할 때는 반드시 누가요? 개설은행 가서 LG를 받아옵니다. 안에 뭡니까? 법원에 가서 채권 판결문을 가져와서 그죠?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권 판결문을 가지고 선사하고 그 선사에다 은행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채권 판결문은 개설은행에다가 또 선사에다 또 은행에부터는 LG를 받아서 어디다가 선사에 발행받아서 비율 대신에 없으니까 LG하고 마하고 D하고 바꿔서 수입 통관해서 통관 필증과 함께 물건을 교환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을 배서라고 그랬죠. 배서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배자, 있어, 배서. 배서를 합니다. 그럴 때 무기명 배서, 기명식 배서, 지식 배서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기명식 배서예요. 무기명식을 통상 뒤에다 배서 안 한다고 백지 배서라고 합니다. 그럼 배서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왜 우리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기명식이라면서요. 무기명식. 요걸 뭐랍니까? 우리가 백지배수라 했잖아. 백지. 그럼 백지배수라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명식이죠. 기명식입니다. 요건 지시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그러면 무기명식 백지배수 잘하는 게 아니고 한쪽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좋은데 여기는 사인을 찍어요. 그때 최초의 사인은 누구죠? 수출상입니다. 수출상.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경우에 또 여기다가 매입은행이 있고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또 뭡니까? 여기에 또 개설은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입상이 사인해줘야 물건을 주겠죠. 그런데 한쪽은 안 적어놨죠. 이걸 백지다. 한쪽은 무기명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명식은 뭐냐? 사인을 합니다. 기명식을. 그죠? 기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다가 수출상에 사인방 찍고 오른쪽에다가 delivered to 이렇게 쓰겠죠. 이제 delivered to 써놓고 여기다가 뭐 씁니까? 내가 사인만 없으니까 여기다 뭡니까? 수입상에 ABC 컴퍼니다라고 기명을 하란 말이죠. 이름을 적어라. 누구 이름을 적어요? 바 이름을 적어라. 이게 기명식이에요. 그럼 여기 뭐 위에 몇 개를 하든 그건 관계없고죠. 이렇게 요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요놈이 되겠죠. 지시식은 뭐냐? 거기다가 내가 셀러를 이렇게 수출상에 하는데 오른쪽이 뭡니까? delivered to order 이래 되죠. 그죠?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order ship죠? to order 또는 뭡니까? order banker 이렇게 지시식 방식으로 적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아까 이런 말 있죠. 지시식일 때 그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냥 단순 지시식을 to order이라는 방식이 있었고요. 있죠? 그 다음 to order of banker가 있었죠. 이게 기명지식이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뒤에 배서가 다릅니다. 자, 이럴 때 마지막으로 to order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연이에. 그러면 뒤에는 최초의 배수인은 누구죠? 수출상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매입은행이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개설은행이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 줍니다. 그런데 to order of bank일 때는 최초의 배수인이 누구냐? 수출상이 아니라 개설은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상과 매입은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o order일 경우에는 수출상이 첫 배수자고요. to order of bank일 때는 개설은행이 첫 배수자라는 거.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지시식일 경우에는 최초의 시기에 to order 되어 있으면 최초의 배수인은 셀러가 되고
to order of 은행이 줄 때는 최초의 배션은 개설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환요건을 다 마치고 해상운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나요.